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며칠 전에 하락했던 S&P 500은 다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존 저희 주식들이 올라서 좋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몇 달을 걸쳐서 모아온 현금을 소진할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저평가 종목들인지라 매도할 계획은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제가 꾸준히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러한 상승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우선 어제 설명드렸듯이 지난 이틀 동안의 강력한 상승은 여기 게마 스퀴즈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요. 게마 스퀴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옵션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실제 옵션 분석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인 여기 스팟 게마 또한 동일하게 분석을 했으며,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내부적 코멘트 중 하나인 노무라 증권회사의 찰리 또한 게마 스퀴즈라고 최근 증상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변동성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현금을 모아나갈 수 있는 기간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꽤나 중요한 내용인지라 게마 스퀴즈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콜옵션의 볼륨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implied volatility가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의 상승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하얀색이 바로 implied volatility이고요. 파란색이 S&P 500인데 25일과 26일의 현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이 하락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인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은 S&P 500이 하락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27일과 28일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27일과 이렇게 28일에 implied volatility가 상승함에 따라서 파란색 지표인 S&P 500도 이렇게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아까 제가 초면에 보여드렸던 콜옵션의 물량이 상승함에 따라서 S&P 500이 함께 상승을 해준 것입니다. 원래 implied volatility가 높아지면은 옵션을 사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콜옵션을 사서 주가를 강제로 올리는 것이죠. 이러한 게마 스퀴즈의 현상은 펀더멘털이 고려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장기 추세로 이어지기 힘든 움직임이며, 제가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 상으로 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S&P 500 옵션 현황에서도 이렇게 콜월이 4200으로 변함없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S&P 500은 4200 이상으로 넘어가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라면 조심하겠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여기 검정 색깔 라인입니다. 계속 매크로만 보면 힘드니까 테슬라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모다른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밸류에이션인데요. 사실 여기 잘 보시면은 첫 해부터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여기 터미널 이어인 그 이후의 현금 흐름까지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된 테슬라의 적정가는 이렇게 129.90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만약 129.90달러 이상이면은 다모다란 교수의 밸류에이션에 의하면은 전부 다 고평가 때 사신 겁니다. 물론 다모다란 교수가 측정한 현금 흐름이 매우 보수적으로 잡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모다란 교수가 측정한 현금 흐름의 예상을 넘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훌륭한 현금 흐름 성장률을 보여줌에 따라서 여기 129달러라는 적정 주가보다 아웃퍼포먼트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냥 무작정 다른 매체나 유튜브에서 말해주는 장밋빛 전망을 듣고 아무런 기준 없이 매수를 하면은 물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일궈내고 있는 매출액은 앞으로 이렇게 24%라는 매출액 성장률을 낼 전망이고, 테슬라의 평균 영업이익률로는 앞으로 5년 동안 평균 18.41%를 내주었다가 6년에서 10년 뒤에는 영업이익률이 16%로 줄어들 것이고, 세금은 이러하고 캐펙스는 이러하며 그에 따라 산출되는 프리캐시플로우는 이러하니 테슬라의 적중가는 129.90달러이고, 테슬라는 기업을 투자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이 이러한 성장률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테슬라의 적중가는 129달러 아래가 되는 것이고, 만약 꾸준히 24% 이상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18.41%의 영업이익률 이상을 내준다면 129.90달러 이상의 주가를 형성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스스로의 투자는 잘 관리가 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날 하루하루의 호재와 악재를 듣고
뉴스에 따라서 기준이 매번 변경되는 식의 투자를 한다면은 항상 자신의 투자는 미래에 흔들려서 기준이 없는 투자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는 그게 매크로가 되었든 개별 기업인 테슬라가 되었든 투자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펀더멘탈 관련 분석 및 정보들을 공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다모다란 교수가 만들어 놓은 테슬라 DCF RAW 파일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렸고요. 그날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의 원인에 대한 매크로 분석이라던가 매번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시장의 유동성 상태 혹은 채권의 움직임 분석이나 인덱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의 확률이 높은지 등을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 링크라던가 혹은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멤버십 전용거를 찾으시면은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매크로 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S&P 500은 19 정도의 PE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테슬라가 이렇게 프라이스 OCF 기준으로 157배 혹은 117배 또는 78배 갔다가 76배 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적정 밸류에이션인 26.60배로 회귀해 주었듯이 S&P 500도 500의 기업체들의 집합체인 만큼 결국 고평가를 받으면 저평가로 회귀해 주고요. 저평가를 받으면 언젠간 다시 고평가로 가는 등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됩니다. S&P 500이 PE 멀티플 19를 받고 있다는 것은 500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500의 순이익 대비해서 19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평가했을 때 19배라는 PE 멀티플은 여전히 고평가라는 것입니다. 19배라는 멀티플이 적어도 정당화가 되려면 순이익 성장률이 뒷받침되면서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순이익은 대체적으로 꾸준히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은 2013년 1분기고 주황색은 2023년 2분기, 파란색은 3분기, 그리고 핑크색은 4분기인데요. 보시면은 우선 2013년 1분기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52.38달러까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023년 1월보다는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2분기와 3분기는 하향 조정이 되어가고 있고 4분기는 아주 쬐끔 상향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미래의 성장률이 선반영돼서 오르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earning per share 성장률은 반대로 높아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earning per share는 계속 all time low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들은 주가의 반영이 오히려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PE 멀티플은 대략적으로 약 25배를 받고 있는데요. PE 멀티플을 기대 수익률로 바꾸면은 4%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대 수익률이 단 4%는 것만 봐도 주식이 채권 대비 얼마나 매력이 없으며 대부분의 돈이 머니마켓 펀드로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과거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만 해도 기대 수익률이 거의 이렇게 6%에 달해서 정말 나스닥은 저평가였고요.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기대 수익률은 거의 8%에 달했을 정도로 나스닥은 저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기대 수익률인 4%밖에 안 되는지라 기업 자체적으로 봐도 고평가이며 상황 변수인 10-year real yield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와 1%를 빼면은 여기 스프레드인 대략적으로 한 3% 정도대가 나오는데 이 3% 정도의 스프레드는 주가가 폭락이 오기 전 2008년대 스프레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유로피안 뎁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2010년, 2011년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스프레드입니다. 정말 나스닥과 S&P 500이 저평가가 되려면 적어도 평균치의 스프레드인 4.28 정도의 수준까지는 와야 됩니다만 지금의 스프레드는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평가이며 그 고평가의 수준은 과거 리만 사태와 동일한 수준의 고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평가이지만 추후 S&P 500이나 나스닥이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 수준까지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멤버십 분들께 인폼을 드려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크로와 테슬라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오늘 유튜브에서의 공유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또 텔레그램에 분석을 남기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